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 두통이요? 이명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틀렸습니다. 진짜 전조 증상은 이미 뇌졸중 중이 한 번 온 겁니다. 연간 11만 건, 사망률 20%. 뇌졸중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1분만 혈류가 끊겨도 190만 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 그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진짜 마지막 신호를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전조 증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두통을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뇌졸중 오는 거 아니냐고요. 이명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만성 두통과 이명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뇌는 자기 자신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뇌 수술을 할 때 뇌를 직접 건드려도 뇌 자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 자체가 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두통은 뇌가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대부분 뇌 바깥쪽 근육이나 혈관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다고 뇌졸중이 온다는 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들 있잖아요. 팔이 잠깐 저렸다가 풀리거나, 말이 갑자기 뭉개졌다가 돌아오거나, 한쪽 눈이 순간 안 보였다가 괜찮아지는 건 말입니다. 이건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이미 뇌졸중이 한 번 온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실제로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풀린 겁니다. 진짜로 혈관이 막힌 거예요. 증상은 보통 몇 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1시간 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멀쩡해지니까 대부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한 번 막혔다 풀린 뒤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가 진짜 뇌졸중이 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혈관이 한 번 막힌 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뜻이고 다음번에는 안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팔이 잠깐 저렸다가 풀렸다고 그냥 넘기셨던 분들, 그게 바로 뇌졸중이 한 번 왔다 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조 증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졸중 전조 증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뇌졸중 증상 그 자체입니다.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풀린 것, 그게 전조 증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겪었다는 건 이미 뇌졸중이 한 번 온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반신마비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젓가락을 쥐고 있었는데 툭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갑자기 끌리는 느낌. 이게 만성적으로 저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각 이상입니다.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에 갑자기 감각이 사라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세수를 하는데 한쪽 볼에 물이 닿는 느낌이 없다거나 손가락 끝이 갑자기 남의 손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 언어장애입니다. 말이 갑자기 뭉개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안 나오거나 상대방 말을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말이 잠깐 뭉개졌다가 풀렸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야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확 좁아지는 겁니다. 양쪽 눈이 동시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급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갑작입니다.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멀쩡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보통 수분에서 30분 만에 사라집니다. 길어야 1시간이면 완전히 풀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아,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거든요. 증상이 사라진 게 회복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혔다가 풀리는 건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불발된 것과 같습니다. 총알은 장전돼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당겨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 24, 48시간 내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3가지가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이거나 주물러줬던 분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뇌졸중 환자가 생겼을 때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이거나 팔다리를 주물러줬던 분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따기. 손끝에 바늘을 찔러서 피를 빼면 혈압이 내려가고 정신이 돌아온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인 바늘로 감염 위험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황청심원 먹이기.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약을 먹이면 약이 폐로 넘어갑니다.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뇌졸중도 위험한데 폐렴까지 겹치는 겁니다. 세 번째, 팔다리 주무르기.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어가고 있는데 팔다리를 아무리 주물러봤자 막힌 혈관이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1분마다 약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손 따는데 5분을 쓰면 950만 개, 우황청심원 먹이느라 10분을 쓰면 1900만 개. 그 숫자가 그대로 후유증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늦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유를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따고 우황청심원을 먹이고 주물러줬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 시간이 뇌세포 수백만 개를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 의심될 때 정확히 뭘 해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가만히 눕혀두세요. 만약 구토 징후가 보이면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심폐소생술도 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게 아닙니다. 119가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약을 넣어 혈전을 녹이는 치료는 4.5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카테터를 넣어 혈전을 직접 꺼내는 시술은 6시간 이내. 일부 환자는 최대 24시간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4시간 반, 이 시간이 골든아워입니다. 이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뇌졸중은 사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는 건강한 혈관, 1단계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위험인자가 생긴 상태, 2단계는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 그리고 3단계가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멈추면 3단계는 오지 않습니다. 아까 권총 비유를 드렸죠? 총이 장전된 상태라도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과음,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바로 그 방아쇠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뇌졸중 환자 중 67%가 고혈압, 36%가 이상 지질혈증,
35%가 당뇨병, 21%가 흡연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1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MRA. 혈관 속을 찍는 특수 MRI인데 동맥류나 혈관이 좁아진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배 이상이면 한 번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경동맥 초음파. 목에 있는 경동맥만 보면 전신 동맥경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셋째, LDL 콜레스테롤 수치.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160mg/dL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넷째, 당화혈색소. 2, 3개월간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로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연 1회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가지 검사만 받아도 내가 몇 단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루 30분에서 1시간, 집에서 혈압 체크 한 번이면 됩니다. 고혈압 기준은 140, 90mm 수은주 이상인데 병원보다 집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진짜 전조 증상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심되면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129.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통과 이명은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가 진짜 마지막 신호입니다. 둘째, 이 증상이 나타나면 손따기, 우황청심원 전부 필요 없습니다. 119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셋째, 뇌졸중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내가 몇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